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이어 헤이입니다. S&P 500, 나스닥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최근에 JPQ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커버드콜 관련 영상에서 자주 달리는 댓글을 보면 다른 운용사의 ETF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궁금하기도 하고 공부한다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2년은 미국 주식이 대세 상승장으로 커버드콜 ETF 성과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락장에서는 커버드콜 ETF가 괜찮을지 아니면 나쁠지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사에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옵션을 거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꾸준히 커버드콜 ETF를 저만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각 ETF의 특성을 파악해보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ETF 흐름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을 먼저 따지기 전에 그 흐름이 나에게 맞는지, 나의 목표와 일치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투자 계획과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장일 이후부터 배당금 지급 내역과 수익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커버드콜 ETF는 JP, GPIX, SPY-I입니다. 첫 번째 JP모건에서 운영하는 JP입니다. 상장일은 20년 5월 20일, 운영 규모는 54조 원, 상장일부터 24년 12월 기준으로 월 평균 배당률은 0.73%, 연 배당금은 24년에는 7.45%, 23년에는 8.7%, 21년에는 7.2%입니다. 연도별 수익률은 주가 수익률 배당 포함입니다. 24년 11.8%, 23년 9.7%, 22년 마이너스 2.4%, 21년 21.8%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드만스에서 운영하는 GPIX입니다. 상장일은 23년 10월 24일, 운영 규모는 5,243억입니다. 월 평균 배당률은 0.71%, 24년 연배당금 8.56%, 24년 수익률은 21.7%입니다. 세 번째는 네오스에서 운영하는 SPY-I입니다. 상장일은 22년 8월 3일, 운용 규모 3,781억 원, 월 평균 배당률은 1%, 24년 연배당금 12.2%, 23년 배당금 12.1%, 24년 수익률 16.9%, 23년 수익률 18%입니다. 종합해보면 운용 규모는 JP가 상당히 높으며 GPIS와 SPY-Y는 운용 규모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대상으로 운용 중인데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커버드콜 ETF 운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았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을 속합니다. 그리고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GPIS, SPY, JP 순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점은 월간 배당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JP는 배당률을 일정하지 않는 반면 GPIS, SPY-I는 배당률이 일정합니다. 배당률이 일정한 것과 일정하지 않은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ETF 종목 비중과 섹터 비중입니다. JP는 M7 비중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반면 GPIX, SPY-I는 M7 비중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JP는 2년간 상승장에서 SPY 주가를 주도적으로 끌어올린 M7 비중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섹터 비중으로 보시더라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JP는 특정 섹터에 치우치 않고 골고루 분산된 구성을 가지고 있고 GPIS와 SPY-I는 IT 비중이 30%, JP보다 2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JP가 2년 동안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최근에 2년 동안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AI 관련 주식이 아주 크게 상승했지만 JP는 IT 비중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커버드콜 ETF JPQ, GPIQ, QQQI입니다. 첫 번째 JP모건에서 운영하는 JPQ입니다. 상장일은 22년 5월 3일, 운용 규모는 30조 원, 월 평균 배당률 0.92%, 연 배당금은 24년에는 10%, 23년에는 11.4%입니다. 연도별 수익률을 보시면 24년 32.9%, 23년은 25.1%입니다. 두 번째,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GPIQ입니다. 상장일은 23년 10월 24일, 운용 규모는 4,924억 원, 월 평균 배당률은 0.87, 24년 연 배당금은 10.5%, 24년 수익률은 24.6%입니다. 세 번째는 네오스에서 운영하는 QQQI입니다. 상장일은 24년 1월 30일, 운용 규모는 1,092억, 월 평균 배당률은 1.2%, 24년 연 배당금은 14.4%, 24년 수익률은 21%입니다. 종합해보면 역시나 운용 규모는 JPQ가 훨씬 높고 GPIQ, QQQI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익률은 JP와 달리 JPQ, GPIQ, QQQI 순으로 성과가 좋습니다.
나스닥 커버드 콜 역시 JPQ는 배당률이 일정하지 않는 반면 나머지 두 ETF는 일정하게 지급이 됩니다. 종목 비중과 섹터 비중을 보면 나스닥 기반으로 된 ETF라서 그런지 모두 다 M7 비중이 높은 것은 동일합니다. 섹터 비중을 보시면 역시 상위는 IT, 통신 서비스, 임의 소비재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PQ는 IT 비중을 41%를 차지하고 반면에 두 ETF는 50% 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P 500 커버드콜 ETF와 달리 JPQ는 IT 비중이 낮음에 불구하고도 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리하자면 GPIS와 SPYI는 S&P 50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버드콜 ETF이지만 IT 섹터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기술주 상승으로 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로 지정된 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도 주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반면 JP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기술주 수혜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커버드콜 ETF를 보시면 JPQ는 주가 상승에 수혜도 받으면서 배당금 역시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월 배당률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따라 변동성은 있었지만 고정 배당률을 지급하는 GPIQ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GPIQ는 3개의 ETF 중 가장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QQQI는 GPIQ보다 더 높은 고정된 월 배당률을 지급이 되지만 그만큼 주가 상승률은 GPIQ보다 떨어집니다. QQQI는 주가 상승보다 현금 흐름의 크기를 키우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승장에는 JPQ, 배당으로 최우선한다면 QQQI입니다. 다음 하락장 리스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 매도 수익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SPYI와 QQQI는 높은 배당률을 고정으로 주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한다면 기초자산을 매도하더라도 주가는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조정장이 온다면 낮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상품보다는 주가 하락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GPIS 고정 배당률을 지급하지만 배당률 자체는 JP와 JPQ와 비슷한 수준이고 S&P 500 커버드콜 GPIS는 기술주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기술주 조정이 온다면 주가 하락 영향이 JP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JP와 JPQ는 기초자산 하락 영향을 받지만 고정 배당률을 설정한 ETF에 비해 자산의 매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 배당률을 지급하는 ETF보다는 주가 하락 방어의 안정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JP는 기술주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기술주 하락장에서는 다른 ETF보다 안정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락 방어는 급격한 하락이 아닌 횡보와 점진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 발생한다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통한 하락 방어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으로 기반된 커버드콜 ETF를 성향에 맞게 고른다면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S&P 500 커버드콜은 주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고 싶다면 JP, 기술주 조정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면 GPIS, 기술주 조정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 수익률보다는 현금 흐름을 당장 키우고 싶다면 SPYI입니다. 나스닥 커버드콜 ETF는 주가 상승과 안정적인 배당을 같이 노린다면 JPQ,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 중점을 본다면 QQQI, GPIQ는 사실 애매한 위치로 보이며 성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조정장이 온다면 기술주 관련 조정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락의 정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겠지만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기간에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은 그때 되어봐야 알지만 횡보와 조정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다시 상승을 돌아서게 된다면 주가 회복은 JPQ가 나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높은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 그리고 양도세 해지 투자 전략으로 간다면 QQQI 역시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성과를 보시다시피 JP모건은 고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초자산 수익률은 다른 ETF보다 높은 편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GPIS, QQQI는 목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계된 ETF로 목표 배당금이 높게 설정될수록 주가 상승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운용 규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JP, JPQ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GPIS, GPIQ, SPYI, QQQI는 글로벌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운용 규모를 가지고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커버드콜 고정 배당률 구조적 특징을 보면 목표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큰 상승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배당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건물주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장사와 사업을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리스크를 더 감수하고 미래에 받을 현금을 미리 당겨 받느냐, 아니면 배당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확정 수익을 받을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시장이 좋다면 리스크를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고 시장이 좋지 않다면 리스크의 크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투자하는 시점부터 그 리스크가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